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2025년도 신춘문예 당선작 분석. 오늘은 조선일보 당선작 이수빈의 아름다운 눈사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수빈 시인은 2004년 서울 출생으로 고향 예고를 졸업하고 현재 추계예대 문예창작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전국 단위의 101장 심사를 다녀보면은 고향 예고 학생들이 다수 입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고향 예고 문예창작가가 명문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축하를 드립니다. 이수빈 당선 시인은 당선 소감에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시집을 읽곤 했는데, 읽고 있던 시집이 너무 좋아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아쉬워 눈물이 고였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실에 두근대는 내 심장 소리가 종소리보다 크게 울려 퍼졌는데, 그 순간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문예창작가에 들어가야만 좋은 시를 쓸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통적인 문학 수업을 받고 또 대학에도 문예창작가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프로의 길에 들어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당선작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눈사람, 이수빈. 선생님이 급하게 교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신다. 나는 두 손을 내민다. 선생님이 장갑을 끼워주신다. 목장갑 위에 비닐 장갑을 끼우고 실핀으로 단단히 고정해 주신다. 나는 손을 쥐었다 편다. 부스럭 소리가 난다. 마음 편히 놀아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운동장 위로 얕게 쌓인 눈, 새하얗고 둥그러야 해 아이들이 말한다. 눈을 아무리 세게 지어도 뭉쳐지지 않고 흩어진다. 작은 바람에 쉽게 날아간다. 흙덩이 같은 눈덩이를 안고 있는 아이들, 드러누워 눈을 감고 입을 벌리는 아이들.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다룬다. 괴를 쓰다듬듯 품에 안은 채 몇 번이고 어루만진다. 눈덩이가 매끈하고 단단해진다. 아주 새하얗고 둥근 모양의 완벽한 눈덩이를 갖는다. 눈덩이가 내 품속에 있어서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 세상이 아름다운 것도 같고, 서툴지 않은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한데, 하고 있던 목도리를 푼다. 모자를 벗는다. 장갑은 잘 벗겨지지 않는다. 내 눈사람은 너무 잘 챙겨 입어서 더 이상 눈사람 같지 않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이들은 교실로 돌아가고 없다. 밟히고 파헤쳐져 더 이상 하얗지 않은 운동장을 본다. 선생님, 제 눈사람이 가장 새하얗고 둥글어요. 그리고 또 커요. 나는 말하고 선생님은 오랫동안 내 눈사람을 바라보신다. 어찌할 수 없어서 울고 싶은 듯한 표정으로 선생님이 서 계신다. 나는 선생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같이 울상이 된다. 이 순간을 지워버리려는 듯이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린다. 2025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당선작 이수빈의 아름다운 눈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심사는 정급별 문태준 두 시인께서 하셨네요. 일반적으로 심사평을 쓸 때 앞부분에는 심사위원회 일종의 실론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을 쓰게 되는데, 이번 심사평에도 의미 있는 글이 앞에 실렸기에 읽어보겠습니다. 시는 구르고 잠시 멈추고 다시 움직인다. 시장과 광장, 평원과 대양과 우주로 나아간다. 사람들의 말 속에 들어있고 뿌리와 내일의 새잎, 발톱과 단단한 근육에 깃들어 있다가 시의 바퀴는 구동한다. 시는 모든 곳에 있고 도달하지 못할 곳 또한 없다. 시인은 이 시적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놓고 때로는 붙들어 앉히느라 매 순간 아픈 사투를 벌인다. 우리가 시를 읽으며 기대하는 것은 솟구치는 힘과 고요한 정려가 교차하는 특별한 경험이다. 그러나 시는 헤쳐가며 구르는 것이어서 기저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기저는 관계의 전면이라고 할 수 있고 기저로 인해 시적 비전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는 솟구치는 힘과 고요한 정려가 교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는 점과 시는 헤쳐가며 구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저적 바탕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사평의 끝부분에서 이수빈의 아름다운 눈사람을 당선작으로 뽑은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풍요로운 서적이 돋보였다. 시의 보행이 차분하면서도 감각의 사용이 단순하지 않았다. 하얀 눈과 둥글고 큰 눈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순백과 순수의 세계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시의 매력은 운동장에, 즉 교실 바깥에 펼쳐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그 세계가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 곧 짓밟히고 녹아내려 울상을 보이며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암담한 예감에 있었다. 어떤 막막함과 뭉클한 슬픔이 길게 여운으로 남는 시였다.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생각하면서 이수빈의 당선작 아름다운 눈사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는 5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연은 눈사람 놀이를 위한 준비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는 실내 교실의 세계로 순수함이 보호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연은 눈은 새하얗고 둥글어야 한다는 점과 눈이 잘 뭉쳐지지 않고 쉽게 흩어지니 개를 쓰다듬듯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눈이 지닌 순수함과 함께 그 취약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년은 잘 만들어진 눈덩이, 즉 완벽한 순수함의 세계, 그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기까지가 눈사람 놀이 준비와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성취의 세계, 즉 경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4연은 자신의 목도리와 모자로 잘 챙겨 입힌 완벽한 눈사람과 자신이 동일시됩니다. 완벽한 순수함의 세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은 다시 교실로 돌아가고 보호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화자의 눈에는 밟히고 파헤쳐져서 더 이상 하얗지 않은 운동장이 그려집니다. 완벽한 순수함 뒤에 훼손된 현실을 목격하는 장면이죠. 마지막 5연은 이 시의 주제가 담긴 연인데요. 화자는 여전히 완벽한 순수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 제 눈사람이 가장 새하얗고 둥글어요. 그리고 또 커요. 라는 진술이 이를 말해 줍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표정은 기쁨이 아니라 울고 싶은 듯한 표정이죠. 화자는 이유도 모른 채 자신도 따라 울상이 됩니다. 이는 완벽한 순수 뒤에 올 슬픔, 즉 순수 상실을 예감하는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슬픔을 지워버리듯이 눈이 펑펑 내립니다. 순수가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제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는 1년에서 3년까지가 순수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면 4년에서 순수함을 잃는 상실의 세계로 전환이 되고, 이어 마지막 5년은 순수함을 잃게 되는 상실에 대한 슬픔 속에서 다시 희망 찾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는 화자가 추구하고 지키려는 순수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눈사람이라는 제목의 이 아름다움이 더 이상 하얗지 않은 어찌할 수 없어 울고 싶은 슬픔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가슴 뭉클한 여운을 길게 남깁니다. 산문시라 가볍게 넘겨 읽을 수도 있는 시편이지만 눈이 상징하는 순수의 세계에서 훼손과 상실을 예감하는, 즉 순수가 보호되고 있는 학교 교실의 세계가 순수의 세계라면 그 세계 뒤에 다가올 미래의 순수 훼손의 세계를 암시하는 그런 극적인 슬픔의 메시지가 이 시를 심사위원들의 손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게 한 마력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이수빈의 아름다운 눈사람을 만나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수빈의 당선작 아름다운 눈사람에서 우리가 시창작과 관련해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체적인 묘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목장갑 위에 비닐장갑을 끼우고 실핀으로 단단히 고정해 주신다 같은 구체적인 묘사는 독자가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게 하죠. 둘째는 감정의 변화와 흐름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눈사람을 만들며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지만 나중에는 눈사람이 너무 완벽해져서 더 이상 눈사람 같지 않다고 하는 불안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슬픔으로 이어지죠. 이러한 감정의 흐름은 독자가 시에 깊이 공감하게 합니다. 셋째는 상징과 은유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사람은 단순한 눈덩이가 아니라 이 하자의 노력과 정성, 그리고 그 결과물의 어떤 상징입니다. 또한 눈사람이 너무 완벽해져서 더 이상 눈사람 같지 않다는 부분은 완벽함의 역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넷째는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적인 소재인 눈사람을 통해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면 독자가 더 쉽게 공감할 수가 있고 또 그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반복과 리듬 구사입니다. 나는 두 손을 내민다. 나는 손을 쥐었다 편다 같은 문장의 반복적인 표현은 시의 리듬을 부여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끌어당깁니다. 시에서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는 리듬감을 살리고 중요 부분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이죠.
지금까지 2025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이수빈의 아름다운 눈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